이제 대출. 아, 이거 중요하지. 아, 굉장히 중요하지. 지금 제일 중요하지. 자, PF 대출 방식은 그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서 금융을 풀어서 대출을 내주는 거야. 지금 현재 우리 사항은 PF 대출을 기기는 힘들다. 그래서 시설 작은 대출을 이용을 해야 된다. 우리 땅이 211평이라고. 구매가를 봤을 때는 1억 6천 정도 하는 금액이야. 주변 시세를 봤을 때. 근데 주변 시세에 따라서 대출을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준다. 절대 안 내준단 말이야. 추가 대출로 받으면 내가 쓴 돈이 영원히 된다. 맞지? 오늘 소개해드려야 되는 내용들이 여기 쫙 있어요. 여기까지인데 근 1시간 정도 촬영분, 1시간 반 정도 촬영분이 될 것 같은데 다 날라갔어요. 날려먹었습니다. 날려먹었습니다. 이제 텐션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많이 날려먹었어요. 아, 지금 텐션이 조금 많이 떨어진. 녹화를 잘못 눌러가지고 녹화가 안 됐습니다. 제 잘못이죠. 네, 제 잘못인데. 전적으로 요 박 대표 잘못이고 굉장히 만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복구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 복구도 안 되고 안 됩니다. 머리도 뜯어가지고 머리도 엉망이고. 자, 다시 한번 힘차게 처음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법률 검토를 시작을 해야 된다고. 이제 우리가 대출 시나리오까지 정리를 했으면 기본 법률 검토를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공사를 할 준비를 해야 되고 디자인을 할 계획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행정계획부터 이제 검토, 기본 법률 검토를 해야 돼. 자, 기본적 법률 검토를 하는데 우리가 할 것은 농어촌 민박이다. 또는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될 수 있지. 상가가 될 수도 있고, 기타, 똑같이 카페나 상가나,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미리 법률 검토를 해야 돼. 민박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파악만 하면 돼. 설계사에 설계를 맡기기 전에 해야 하는 업무가 보면 된다. 이런 거는 보통 이런 설계 사무실에서 안 해주나 보네. 해주는 데도 있겠지. 자, 설계를 맡기기 전에 이제 건축주가 해야 되는 거. 건축주가 기본적으로, 나는 지금 건축주는 아니지만 보통 저런 건 다 조사를 해서 그런가 보네.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이 땅에 펜션이 안 되는데 펜션 알기미덕하고 오면 그만큼 어리석은 게 어딨냐. 맞잖아. 근데 이게 영상에서도 가끔씩 송출을 하는데 부동산에서 땅을 샀대. 카페 된다고 샀대. 그거 샀는데 안 되는 거야, 카페가. 그럼 땅 산 돈도 날리고 설계비도 날리고. 간혹 가다가 그 책임을 나한테 물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업자를 내가 소개시켜줬어. 그럼 내가 책임이 있겠지. 근데 이제 건축주께서 이제 땅 직접 확인하고 구매를 했을 때는 명분을 가지고 구매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맹부 있어야죠. 맹부 없다니까. 맹부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맹부를 가지고 이제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기본적인 법률 검토는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된다. 내 사람. 맞지. 니 잘했지. 그렇게 해야 된다. 민박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치법, 건축법, 소유대지 정보 알아보기. 자, 이거는 사실 조금 전문적이기 때문에 약간 전문적이라고 볼 수 있어. 구체적이라고. 왜냐면 관련 법규를 이런 것들 이런 건축주분들이 알아보시기 힘들거든. 왜냐면 이게 법조인도 아니고. 그렇지. 법 조항을 읽기란 쉽진 않아. 자치법 알아보기, 건축법 알아보기, 그 소유대지 정보 알아보기가 있는데 정보 알아보는 방법은 토지이음에서 보면 된다. 영상 안에 링크 참조를 하면 된다. 토지이음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건축법 알아보기는 법제처 건축법.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여기 들어가 보니까 제가 알아보기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치법 규정 정보 시스템에 가서 자치법을 알아보면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좀 볼 수 있다. 자치법 규정 정보 시스템이 아니고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이죠. 규정 정보 시스템이 아닙니까? 오락가락 하는 거 아닙니다.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은 나옵니다. 맞습니다.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입니다. 자치법부터 여기 네이버에 치면 돼요. 여기서 이제 건축하시고자 하는 지역, 경상남도 남해군 법규, 어떤 법규를 찾아요? 도시계획 치면은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가 나옵니다. 자, 조례에는 총칙부터 해서 목적, 디타 등등 쭉 이렇게 조항이 다 나오죠. 여기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서 보시면 돼요. 법제처 치면은 이 화면 나와요. 그럼 여기서 건축법 치면 이렇게 나온다고. 쫙 목적, 정의부터 해서 쫙
시행령, 시행규칙 쫙 다 나와. 여기는 건축법만 그냥 모든 법규가 다 여기 있네요. 건축에 관련된 법규가 여기 다 모여 있다고 보면 돼. 때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롤 F 누르면 여기 나와.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 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것보다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돼. 사실 토지 이음 치시면 이렇게 토지 이음이 나옵니다. 자, 토지 이음이 나오면 경상도 남해군 남면 석교리 929-1번지 딱 치면은 이렇게 나와. 딱 눌려보면 여기 법규는 거진 다 나와. 여기 토지 이용 계획 열람 있지. 여기 도시계획 있지. 아까 도시계획 조례 여기 있잖아. 자치법 규정 정보 가면. 근데 여기는 딱 이 필지에 관한 법규가 나와 있다고. 그래서 여기 이걸 눌렸을 때 계획관리지역이다, 자연취락지구이다, 공시지가가 58,500원이다 라고 나오지. 연도별로 봤을 때 금액 상승폭을 볼 수가 있어. 아이고 많이 올랐네요. 90년도 대비해서 4,000원에서 10배 10배 이상 올랐다. 30년 동안요? 30년 동안 10배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계획관리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게 법조항을 찾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관리지역에 대한 법규가 싹 다 나와 있어. 여기 용도지구, 뭐 건폐율, 용적률, 특례법들도 다 나와 있고 내용이 싹 다 나와 있으니까 사실 이거 보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돼. 맞다. 여기서 꿀팁이 여기 행위 가능 여부를 딱 눌러보시면 행위 가능 여부. 여기 딱 나옵니다. 뭘 할 수 있는지 뭘 할 수 없는지. 요 꿀팁인데 요 지역에서 요런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못 지어요. 여기 보이죠? 요 세모로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요 세모로 되는 거. 제가 알아본 결과 세모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에 전화를 해서 대표번호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은 딱 나오더라고요. 대표번호로 왜 전화한다? 제일 빠르다. 담당자 바로 연결해준다. 맞지? 계획관리지역은 사실 거진 다 돼. 이거는 상황에 따라 좀 틀릴 것이고. 그렇죠. 거진 계획관리지역은 거진 다 돼. 안 되는 게 많이 없어. 내려보시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숙박시설을 여기 있네. 숙박시설 중에 뭐 여기 세모는 다 이제 전화해서 여쭤보시면 됩니다. 물어보면 됩니다. 뭐 얼추 다 돼. 뭐 얼추 다 돼. 뭐 안 되는 게 거진 없어. 자, 됐지. 이렇게만 확인을 하면 고진 정부는 확인이 됐으나 제일 정확한 건 뭐다? 담당 지자체로 전화를 해서 알아본다. 특히 녹취는 할 수 있도록, 녹취할 수 있도록.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여부 판단할 때 된다 했을 때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의 책임 소지가 있죠.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바로 남해군청 바로 들어간다.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대표 전화 있죠. 여기 대표 전화로 전화해보면 돼. 사실 제일 빨라. 그렇죠. 대표 전화는 안 받을 수 있나 없나? 없지요. 무조건 받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바로 전화합니다. 여기 바로 전화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1시간 전에 전화를 했었는데 1시간 전에 전화를 했었는데 담당자분이 안 계셔서 조금 이따 전화를 준다 하셨어. 근데 이제 그렇게 전화 준다고 했는데 또 전화하기 좀 그렇잖아. 맞지? 그래서 내가 녹취록을 들어볼게. 안녕하십니까. 남해군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도시건축가 좀 혹시 연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 안에 내 팀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십니까? 그 농어촌 민박업 관련해서 허가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농어촌 민박. 네네. 농어촌 민박. 네. 농어촌 민박은 소득개발팀에서 하는데요. 그럼 관련 부서로 좀 연결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쭤볼게요. 네. 저희가 지금 농어촌 민박업 허가를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 주소를 한 번만, 여기 민박 허가가 나는 지역인지 한번 봐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담당자분이 교육 가셔가지고. 그래요? 걸릴 것 같은데, 네. 한두 시간 정도. 오후에 다시 전화 한번 드릴게요. 자, 이렇게 녹취를 했습니다. 녹취를 했는데, 담당자가 조금 있다가 전화 준대요. 근데, 이건 된다라고 보고, 됩니다. 되는 걸로 보고 갈게요. 원래 이렇게 된다고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바로 연락해서 바로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토지 현황 검토 및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석결이, 우리가 지금 네가 가진 땅의 석결이 919-1번지 맞지? 네. 그리고 18번지 맞지? 918번지 맞지? 916번지 이 필지들을 합해야 된다. 지금 세 필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세 필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제 한 필지로 합해야 되는데 918번지가 사실 문제가 좀 있었잖아.
그렇죠. 네 땅이 아니잖아. 제 땅으로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저희가 땅으로 사용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땅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제 3자 명의의 땅으로. 제3자 명의 땅으로 사용하고 있었잖아. 그래 보면은 할아버지가 1925년도에 915번지 주인에게 토지를 매매하셨다. 918번지가 지금 파란색으로 된 표지. 여기잖아. 여기인데 이 땅을 915번지 주인한테 이 땅을 산 거잖아. 맞죠. 지금 할아버지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 이 땅을 샀고 이렇게 지금 담이 쳐져 있는 상태고 이렇게 지금 너희가 사용하고 있고 여기는 밭으로 되어 있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네 땅으로 표기가 안 돼 있는 명기가 안 돼 있다는 거 공부상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봤잖아. 1925년도에 915번 토지 주인한테 토지를 매매하셨고 당시에는 등기나 측량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표기하면서 토지 매매를 하지 않거든. 지금도 촌에 가면 이런 땅들이 굉장히 많거든. 이런 땅 많아. 자, 그 이후로 현재까지 다마고치 땅으로 사용하고 있잖아, 지금. 이때 사가지고. 맞지? 근데 이걸 네가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민박 준비를 하려고 등기를 떼보니까 다마고치 명의가 아니었다. 아, 다른 분의 이상한 못 본 사람의 이름. 그래, 뜬 사람 이름이거든. 그래, 군청에 네가 문의를 해보니까 이게 그런 땅들이 많다. 이게 비일비재하다. 비일비재하다. 그런 땅들이 굉장히 많다. 촌에는. 그래서 농어촌 부동산 특별법으로 그렇게 사용했던 땅을 정리하는 국가사업에 대한 정보를 말씀을 해주셨잖아. 그렇죠. 농어촌 부동산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땅들을 취합해서 공부 정리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알아보니까 그 해당 토지 주변 그 918번지 근처, 우리 집 근처.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6명, 증인 6명의 항의서를 제출하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말이냐. 그렇지. 이런 사람들로 확정을 좀 해주제 거기서. 그 주변 마을 주민이면 돼. 아마 내가 볼 때 헛교리 마을 주변. 그러니까 맞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렇지. 그러면 90... 옛날부터 여기 땅을 이 집에서 사서 쓰고 있다. 요거를 확인만 해줄 수 있으면. 그렇지. 6명 항의서를 받아서 제출을 해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해서 신청해 놓은 상태지. 그렇지. 그래서 접수 후에 차례대로 토지 소유권에 대한 공고를 진행해 준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순서가 많이 밀려 있으면 오래 걸리죠. 아주 오래 오래 걸리겠네. 걸리고. 그렇죠. 제가 이것만 지금 저는 이제 1월 26일 날 1월 28일 날 공고가 만료이냐? 그러니까 공고가 만료됩니다. 아 그래? 그때까지 이 신청이 없으면은 이제 요거에 대한 확인서를 우리한테 발급을 해줘. 2개월간, 2달간 이의 신청이 없으면 그렇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례대로 토지 소유권에 대한 공고를 던지네. 공고를 던지고 나서 공고 기간만 2개월. 그렇지. 그러면은 토지와 관련된 모든 가족들, 자손 포함에게 확인을 해서 2달간의 이의 신청 기간을 주는데 이 이의 신청 없이 그냥 받아들여진다 하면 양측에서 이의 신청이 오지 않으면 토지 소유권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라는 거죠. 자, 그 확인서를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를 완료한다. 자, 이렇게 해서 농어촌 특별법 국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니는 지금 작년 6월달에 신청했나? 작년 6월에 신청해서 11월 말에 공고가 들어갔지. 11월 말에 공고가 들어왔고 그럼 6, 7, 8, 9, 10, 11 한 5개월 걸렸네 그것만? 4개월 정도? 그 기다린 시간만 5개월 정도 걸리고 이제 공고 기간 포함하면 한 7개월 정도 걸렸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네가 지자체에다가 물어보니까 이게 농어촌 부동산 특별법이 올해까지? 올해까지인지 내년까지 확실히 모르겠네. 이거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네. 올해까지 아니면 내년까지만 국가사업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다 이거잖아. 그래서 사실 이건 정보를 그 지자체에 정확하게 물어보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맞지. 자, 그리고 명의에 관한 문제 및 해결한 사실 이 땅이 아버지 땅이잖아. 지금 아버지 명의로 돼 있지. 아버지 땅인데 네가 들고 와야 되는 상황이지. 자, 그래서 기본 세금에 대해서 네가 조금 알아보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자, 거기서 토지가 증여가 되니까 증여세가 붙지 않을까. 내도 고민했고 니도 고민했던 거잖아. 그래서 명의자가 건축허가권자가 다를 경우 그러니까 토지는 아빠 거고 건축 명의는 사실 네가 할 수 있거든. 네 이름으로 건축허가 넣을 수 있어. 대신에 토지권과 지상권이 다르겠지. 맞지? 지상권을 가진 사람이 다를 거야. 근데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땅에 대출을 받았으면 그 대출을 내준 은행에서 지상권을 가져가거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땅에 대출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상권자가 없고 지상권자가 토지 주인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권자를 네 이름으로 넣을 경우에는 약간 허가권자가 다르잖아. 그렇게 됐을 때는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복잡하니까 니한테 증여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증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증여세가 또 따로 붙을 거라고 나는 판단을 했는데 한번 알아보자고. 알아본 결과를 보니까 명의 변경 없이 지상권만 가지고 건축허가는 가능하다. 자, 그럴 경우에는 대출 관련 업무 등 토지 소유권자가 일부 업무를 진행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업무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 아, 땅 가지고 대출 받으려면 또 아버지가 가서 은행에 가서 또 업무를 진행해야지. 그 증여를 안 했을 때는. 자,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를 경우에 대출 또한 담보권자가 달라지므로 굉장히 번거로워진다는 거잖아. 대출 받을 때도 아버지가 가야 되고, 뭐 서류 제출할 때도 아버지가 가야 되고, 명의도 2개가 들어와야 돼. 건축허가를 낼 때. 아, 복잡하지. 이게 좀 복잡해진다는 거잖아. 그래서 네가 한 달 전화, 야 이거 그냥 증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무 소개시켜줄게. 전화 한번 해봐라. 해서 네가 전화를 해서 얻은 결과가 지금 사실 어차피 증여 또는 상속이 돼야 될 토지이기도 하고 뭐 이번 기회에 그냥 같이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이제 세무서에서 판단을 했고. 그렇지. 자, 그렇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부모 자식 관계에서 10년간 5천만 원 이하의 재산 증여에는 면세다. 배우자 간에는 6억 정도는 면세로 증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건데 5천만 원에 대한 증빙 서류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사실 맞잖아. 교육은 증여가 아니거든. 부모의 의무 아이가. 아, 그렇지, 그렇지. 자식 교육시키는 건 부모의 근데 의무. 여기가 참 복잡하더라고. 나도 좀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을 한다. 결혼할 때 부모님께서 뭐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구매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2억이다. 부모님께서 1억 원 정도를 도와주셨다. 요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말들이 중요하지 그거는 무조건.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따로 세금을 매기지 않더라고. 아 진짜? 그거 왜? 모르는 거 아닐까 니가? 그 인터넷에 그런 예들이 많더라고. 뭐 왜냐면- 원칙적으로 하면 세금 부과하는 게 맞는데 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아는 게 근데- 없기 때문에 사실 사실 뭐 근데- 정보를 쓰기가 힘들지. 그렇지. 네가 사실 뭐 세무사도 아니고 일반인으로서 뭐 추측만 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요즘에 집을 살 때도 자금의 출처를 정확하게 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나도 이번에 집 살 때 보니까 서류를 이 돈의 출처를 밝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 예치자금 이렇게 적었거든. 은행 예치자금이다. 적었는데 별말 없더라고. 몰라. 이건 한번 우리는 뭐 회계사가 세무사가 아니니까 정확한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되고 증여 시에 이제 도심지나 중심 상권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사실 주변 거래 실거래가도 지키고 하다 보니까 시가로 적용해서 세금 부과한다고 돼 있고 네가 알아본 결과가 시골집의 경우에는 거래가 드물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잘 안 찍히기 때문에 시가가 없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니까 이게 5천만 원 이상 줬다고 해도 공시지가로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게 많지 않다는 거잖아. 그렇지, 세금 그렇지, 자체가. 그렇지, 이게 네가 이게 해당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이거 내면 되는 거거든. 그렇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 공시지가 5천만 원 이하기 때문에 5천만 원으로 잡아도 10%거든 증여세가. 그럼 한 4,500만 원 정도가 나올 수도 있다. 사실 뭐 다른 일은 공짜로 들어오는데 400만 원 쓸 수 있지. 이거 진짜 중요하다. 이건 내가 아까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금 같은 경우에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지잖아. 맞지? 내 이 건물을 짓는데 세금 안 낼 수가 저런 거 같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남면 석교리 네. 919-1번지랑 네. 918, 916 이렇게 민박 네. 가능한지였어요. 네네네네. 919-1번지는 네. 사장님이 여기 거주하신다고 하고 네. 그리고 하수 처리 시설 지금 5인용으로 돼 있는데 네. 이게 혹시 지금 마을 공공 처리 시설로 흘러가지는 않습니까? 어떤 거요? 단독 정화조로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좀 네네. 부족한데 네. 정화조가 네. 요거 용량 부족하고 네. 그 두 가지만 채우면 민박은 가능하고요. 네네. 918하고 916은 저희 네. 쪽에서 건물이 조회가 아예 안 되거든요. 네네. 이거 번지가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거기는 토지만 그거- 있습니다. 토지만. 건물은 없고. 아, 919-1번이랑 918, 916 요 세 필지가 저희 땅이거든요. 네네. 그걸 합필해가지고 신축으로 할 생각이라서. 아, 신축을 하신다고요? 네네네. 지금 919-1에 있는 요 건물은 그러면 철거를 하고 멸실 신고를 할 예정이에요. 아, 그러면은 요
실기부터 합병하시고 하시겠네요, 그러면. 네네네. 하필하고 나서 지금 그 918번지가 예, 예. 그 농어촌 부동산 특별법 적용 대상 땅이어가지고 지금 신청을 해놨거든요, 군청에다가. 네.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 지금 공고가 올라가가지고 이거 연락받기로 1월 28일 날 확인서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확인서 나오면은 그 가지고 가서 등기 치고 그 하필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다 계획관리 지역이라 가지고 네. 민박 건물만 이제 지어지면은 네. 조건에 맞게 지어지면은 네. 상관없거든요. 아, 민박 일단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전화가 옵니다. 이렇게 바로 전화 오면서 바로 확인했지? 계속 이어서 할게. 자, 세금을 안 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이게 사람 심리가 그래. 뭔가 나라에서 찍어서 빡 영수증에다 딱 집행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사람 심리 자체가 압박감이 온다고. 안 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거를 생각을 예를 들어서 생각을 안 해놓은 상태면은 이것도 전부 다 세금도 사실은 사업비야. 프로젝트 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 아이가. 생각을 해놓는 게 사실 많거든.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건축비 또는 사업비로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 관련 세금들을.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전용비나 농지, 산지 전용 부담금이라든지 전답 요런 것들. 그리고 인허가 비용이라든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이거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 허다해. 근데 전용 부담금이 내 여기 영상 올려놨거든. 도시지가에 곱하기 얼마에 몇 프로 곱하기 평수 해가지고 땡땡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공시지가가 초과했어. 많이 높아. 그러면 제일 높은 상한선이네. 상한선이 5만원인가 7만원인가 그래. 그래서 일단 이 공시지가 이것도 무시 못한다고. 예를 들어서 5만원을 해보자. 공시지가가 얼마고 몇 퍼센트에서 평당 5만원을 납부해야 된다 하면은 뭐 여기서 500평이다 이거. 5, 29, 2,500만원이야. 이거 사업비로 포함 안 시키면 되냐고. 사업비로 무조건 청구해야 될 거야.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세금도 니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금을 여유 자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 니 돈 진짜 딱 5천만 원만 가지고 시작할 거잖아. 진짜 영원으로 시작하려고 니는 하고 있는 거잖아. 영원으로 지금 펜션 짓기 다마고치인데.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 알아봐라. 이거는 우리가 생각 잘못했다가 큰일 날 수도 있다. 근데 우리 사실은 농지 분담금이나 이런 거는 전용비는 안 나오지. 우리는 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개설하는 방법. 이건 정보야. 중요한 정보. 자, 옛날에는 사용 승인이 나야만 사업자를 내준다고. 사용 승인이 나야지만 사업자를 내주었다. 이제 그렇게 세법 운용을 하니까 세금에 문제가 발생을 하였다. 이 무슨 문제냐면 시공회사의 경우에는 매출 세금 계산서. 네가 내한테 돈을 줬잖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네한테 끊어내고 네한테 내가 돈을 받아야 돼. 1억이면 1억에 부가세 1,000만 원, 1억 1,000만 원 청구를 한다고 네한테. 그래 부가세 끊어내면 네가 내한테 1억 1,000만 원을 준다고. 그렇게 클라이언트에게 돈을 받았는데 사실은 법대로라면 클라이언트는 부가세를 먼저 줄 수밖에 없잖아 내한테. 근데 이게 부가세를 줄 때 이게 사업자가 없으면 세금계산 적게 운영하니까 시공회사에서 세금 계산서를 클라이언트에게 못 끊어주게 되더라. 지금 왜?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아직. 이 사업자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업자 등록증이지. 사업자가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 그냥 휴대폰 번호로 부가세를 끊어주는. 그냥 현금 영수증 넣는 거로.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부가세 환급을 못 받는다. 부가세 환급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시공회사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공사가 끝난 후에 끊어주는 경우가 많다고. 모든 일정이 다 끝나고 한꺼번에. 그렇지, 한 번에. 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번, 분기별 1회 부가세 신고를 한다고. 우리 같은 회사는 법인이잖아. 3개월 만에 공사 끝나는 공사가 잘 없어. 인테리어도 오래 걸리는데. 그러면 분기가 넘어가. 예를 들어서 1월달에 공사 시작을 해서 5월달에 공사를 끝냈다고. 그러면 5월달에 부가세를 끊어주잖아. 우리가. 한 번에 끊어주게 되면. 난 매출 없어. 매출 없는 상태에서 돈을 받았잖아. 그러면 세무서에서 이 돈 어디서 받았노 물어볼 거야. 우리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야, 돈 받으면서 왜 세금 계산서 끊었노? 부가세 이거 사업자가 없어서 못 끊었습니다. 못 끊었습니다. 그럼 한국을 상황이 봐야 되는데 발생한다. 했는데 세무서에서는
용납이 안 된다 할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계약은 안 했는데 돈은 계속 쓰는 거야. 그러면 3월 달에까지 내가 매출 신고를 안 하면 내가 쓴 돈, 지출 금액밖에 없다. 이거. 그럼 내가 쓸 때, 돈을 쓸 때, 법인에 돈을 쓸 때 부가세를 내면서 쓴다고. 그러면 저쪽에서는 부가세를 자꾸 끊어줄 거야. 그럼 3월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돈을 환급해 주는 거야, 나한테. 이상한, 이게 약간 찐빠가 나는 거지. 찐빠가 나다 보니까 이게 세법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현재는 건축허가만 나더라도 사업자 등록증은 내어준다. 단 영업허가증은 내어주지 않는다. 사실 영업허가증이 있어야 영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내준다고 해서 영업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내줄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뭐 근데 이게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 뭐 이거는 사실 확인해 봐야 되는데, 세금을 먼저 내고 후에 내고 차이는 엄청 크다. 5억에 대한 세금을 내고 5천만 원. 5천만 원을 먼저 낼래, 5천만 원 뒤에 낼래? 뒤에 내는 게 낫지. 환급 받으면서 낼래? 그렇지. 맞지? 환급받는 게 낫지. 그럼 사실 똔똔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잖아. 그래서 세무서에서 하는 말은 농어촌 민박업을 지을 장소의 건축허가서가 있어야 사업자 등록증을 내어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냐. 그래서 이건 허가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사업자 등록증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했잖아. 영업허가증이 있어야 우리는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막 영업허가를 받는 방법이, 해당 토지가 본인 소유일 경우에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있어야 돼. 영업허가를 내준다. 근데 해당 토지를 임대할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3년 이상 돼야 돼. 그래서 이 6개월은 무조건 채워야 된다. 시간적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 정도만 하면 뭐 어느 정도 정리는 되는 것 같고, 건축주의 의무사항과 행동 요령이 있다고. 첫 번째가 소유 토지에 대한 경계 측량 또는 보건 측량 등의 지적에 관한 측량 업무를 해야 돼. 네가 측량하는 건 아니지. 이거는 지적가가 있어. 군청에 전화해야지. 군청에 지적가가 있으니까 측량 신청을 하면 측량을 해준다 라는 거지. 해당 토지에 기존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철거 업무, 멸시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전기를 사용해야 하잖아. 우리 공사할 때 임시전기 신청 업무를 해야 돼. 한국전력 에다가 임시전기 신청 업무를 해야 되고, 수도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수도 신청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시관로가 없을 경우에는 지하수를 미리 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있으면 어떡해? 시 관로를 쓰면 된다. 그렇지. 시에서 관리하는 든 돈을 쓰면 안 된다. 은든 돈. 은든 돈. 시 관로를 하면 이제 상수도. 상수도지. 근데 요때 신청한 시 관로는 그러면 이제 펜션을 다 짓고 나서 쓸 수 있는 거지. 쓸 수 있지. 멸시 신고를 할 때. 멸시 신고. 이거 전기 신청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줄게. 자, 멸시 신고를 했다는 말은 등기에서 사라졌다는 얘기죠. 다라는 얘기인데, 등기에서 사라졌다는 얘기면 전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나 없나? 없지. 수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나 없나? 없지. 그러면 수도 계량기, 전기 계량기가 사라져, 없어져. 철거해 간다고. 하물며 두꺼비 집을 들고 한전에 가면 18만 원인가? 돈을 돌려줘. 들고 가야겠네. 돈을 돌려준다고. 오래됐으면 오래된 그 금액만큼, 신칼라면 뭐 신칼라 금액만큼 돌려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을 거야. 그러면 전기가 없어. 전기가 없으면 공사 못 하겠지. 그래서 한전에 가서 임시전기 신청을 해야 돼. 그런 다음에 공사가 끝난 후에 전기 인입 신청을 해야 된다. 맞지? 수도도 똑같은 방법이야. 수도도 수도 신청을 하고, 나중에 수도 인입 신청을 또 해야 돼. 일단 멸시 신고할 때는 저 전기랑 수도 무조건 다 끊어야 되네. 끊어야 돼. 수도는 어차피 근데 계속 사용할 건데도 끊었다 다시 신청해야 돼. 그렇지. 근데 내가 지금 다른 현장에도 철거하고 하는 데가 있거든. 이 전기 그냥 그대로 쓰라고 하더라. 그럼 편하네. 이 전기 그대로 쓰고 따로 설치할 필요도 없고. 수도도 이거 그대로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는 지금 그 전에 있던 집에서 사용하던 수도랑 인입된 수도랑 인입된 전기를 쓰고 있거든. 그럼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 그건 네가 한번 알아봐. 알았어. 자, 그리고 철거 시에 비용이 들어가잖아. 그럼 이때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현장 방문해가지고 지시 업무를 해야 돼. 어차피 돈 쓸 거. 포크레인이 5시까지 업무인데 3시에 끝나면 2시간 놀잖아. 그렇지. 빨리 집에 가잖아. 돈은 66만 원 다 주고. 그럼 뭘 해야 한다? 그럼 남은 잔여 공사를 우리가 좀 시켜도 되는 거잖아. 그런 의무나 권리는 가지고 있잖아. 일단 하루로 계산을 하는 거네, 포크레인은. 그렇지. 시간대 계산이 없어. 하루 계산대이기 때문에, 일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건설업체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돈을 아끼지 마. 건축주가 철거 신청을 했어. 포크레인 남아있다고. 그럼 내가 부른 사람은 아니야. 우리가 협력업체는 아닌데 좀
해줬어 가면서 한 끌어줬어. 그런 식으로 해도 우리는 포크레인 한두 대 값은 아끼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의 땅의 높이가 요쯤에 있어. 근데 지금 땅이 끊겨서 올라가는 길이 없어. 여기 올려서 있는데 포크레인이 여기 길 만들어줬어. 철거할 때 이걸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공사 처음 스타트 딱 들어올 때 이 업무로 할 필요가 없잖아. 그것도 비용이다. 그럼 우리가 처음 들어오면 우리가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가지고 포크레인 불러야 되는 상황에 놓여지잖아. 그럼 66만 원 날라가잖아. 자,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틈새 공략. 오케이. 이런 것들을 해줘야 돼. 자, 그리고 지상권 여부를 파악을 해야 돼. 보통 대출이 있는 경우엔 지상권을 은행이 가진다. 위에 설명도 했지. 필요에 따라서 도로 사용 승낙서가 필요하다. 사도일 경우에. 농지, 산지라면 전용보험을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면허세나 채권 납부를 해야 된다. 이거는 도정의 금액. 아마 소정의 금액으로 이게 납부 요청이 나올 거고. 또 개발행위가 필요할 때는 개발행위 증권을 발급을 해야 된다. 개발행위가 뭐냐? 토목인데 땅을 후배할 때 아래로 50, 위로 50cm가 절토되든지 성토가 될 경우에는 개발행위로 본다. 담장도 50cm 이상이 되면 개발행위로 본다라는 거야. 그래서 땅 위에다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게 개발행위인데 그 개발행위가 있을 때는 증권을 발급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라는 거잖아.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니는 얘는 2번 들었으니까 니는 100% 이해했을 거야. 그렇지. 니 수준에서 들었을 때 우리 시청자님들 이해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도 아무래도 일단 내가 직접 전화도 해보고 이것저것 알아봐서 내가 좀 더 한번 경험하고 다시 들으니까 더 쉽게 이해는 되는데 요거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한 2번 정도 돌려보시면은 괜찮을 딱 것 2번? 같다. 2번? 2번 정도 돌려보시고 지금 공사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요걸 이제 바탕으로 진행을 하시면 아무래도 하시면서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제일 중요한 거 그냥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프로젝트 진행 시 기타 사업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라 라는 얘기야. 세금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것들 검토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했지. 다음 시간부터 건축 예측 기획 설계 이거 들어가지. 일단은 사례 조사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니랑 내랑 공유를 해야 될 거 아이가. 니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야, 니 오늘 잡소리 많이 하네. 미소 띈다. 사례 조사 하는 방법이 필요해. 상위 개념의 목표치를 설정한다. 상위 개념의 목표치라는 것은 뭐 차별화. 요거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요 위에 처마만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 우리가 이렇게 파티션 나눌 게 아니잖아. 그 앞에 처마를 이렇게 뺄 때 이런 느낌으로 간다. 그렇지. 와, 이런 느낌이 나는 좀 좋네. 이런 느낌 좋다. 이 아늑한 느낌. 이런 데서 바로 그거야. 이 정도의 느낌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